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수많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미용실을 예약하고, 점심엔 배달 앱을 켜고, 휴가 때는 숙박 앱을 검색합니다. 식당에 가면 종업원 대신 태블릿이 우리를 반깁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하지만 이 편리함의 뒤편에는 아주 섬뜩한 경제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자영업자의 주머니에서는, 그리고 결국엔 소비자인 우리의 지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수료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과거에는 가게 주인과 손님 사이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이에 서너 명의 중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연결만 해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의 대가가 때로는 생산자의 마진보다 더 큽니다. 이것을 과연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길목을 지키고 서서 돈을 뜯어가는 디지털 통행세에 불과할까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빨아먹고 있는 이 거대한 기생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수료 장사는 크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뉩니다. 먼저 가장 오래된 빨대부터 보시죠. 바로 은행입니다. 한국의 시중은행들은 매년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합니다. 그 비결이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개발해서일까요? 아니면 테크 기업처럼 기술을 팔아서일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이자, 장사, 즉 예대 마진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낮은 이자로 예금을 받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높은 이자로 빌려줍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는 잽싸게 올리고,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립니다. 이 뻔한 공식으로 수십조 원을 멉니다. 외국 은행들이 투자 금융으로 수익을 낼 때, 한국 은행들은 가장 쉬운 길인 내수시장 수수료 따먹기에 안주해 왔습니다. 농산물은 어떤가요?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서울 마트에 오기까지 5에서 6단계를 거칩니다. 산지 수집상, 경매, 도매상, 중도매상, 소매상. 배추 한 포기가 1,000원에서 출발해 8,000원이 되는 마법. 농부는 1,000원을 벌고 유통업자들은 7,000원을 나눠 가집니다. 이건 수십 년 된 문제지만 어떤 정권도 이 견고한 유통 카르텔을 깨지 못했습니다. 이들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혜성처럼 등장한 IT 플랫폼들입니다. 처음에는 수수료 무료, 사장님을 위한 서비스라며 천사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순간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이제 배달비 없는 식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음식값의 최대 30%가량이 수수료와 배달비로 나갑니다. 사장님은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손님은 비싼 음식값에 분노합니다. 승자는 오직 앱 회사뿐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은 더욱 빠르게 상승합니다. 숙박앱 그리고 미용실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앱들에 입점하지 않으면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약 수수료, 광고비, 상단 노출비. 숙박업소 사장님들은 앱이 내 건물주보다 더 많이 뜯어간다고 하소연합니다. 테이블 오더는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죠. 인건비 아끼려고 설치했더니 기계 렌털비에 월 관리비, 심지어 결제할 때마다 피지 수수료까지 따로 떼어갑니다. 인건비는 줄었지만 고정비라는 빨대는 더 굵어졌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나요? 혁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잘 돌아가던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옮겨놓고 그 길목에 차단기를 설치한 뒤 통행료를 받는 모델입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착취하는 구조. 이것이 한국형 플랫폼 비즈니스의 민낯입니다. 단순히 자영업만 이 플랫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품을 나르는 트럭 사장님들도 이 플랫폼의 희생양이며 대리운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하지 않는 업종도 더 있을 겁니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이자, 이익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무려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80% 이상이 이자 이익입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비이자 이익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동안 한국 은행들은 여전히 전당포식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농산물 유통 비용도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의 유통 비용률은 평균 48%에 달합니다. 우리가 1만 원을 내고 채소를 사면
농부에게는 5,200원만 가고 나머지 4,800원은 유통마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무, 배추 같은 고랭지 채소는 유통비용률이 70%를 넘기도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도 최근 외식업 중앙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 앱에 내는 비용은 매출의 약 10%에서 15%, 중개 수수료에 건당 3,000원부터 6,000원의 배달비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여기에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까지 합치면 음식값의 30% 이상이 증발합니다. 숙박 앱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평균 10%이지만 높은 광고비를 유지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어필도 불가능하죠. 미용실 예약 앱도 최대 25%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2023년 기준 테이블 오더 시장 규모는 1,000억 원대였으나 2026년은 더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건 비용입니다. 태블릿 1대당 월 23만 원의 렌털비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는 결제 금액의 0.5%에서 1%를 추가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월 매출 5천만 원인 식당이라면 테이블 오더 기계값 외에 수수료로만 매달 수십만 원이 추가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경기도의 한 번화가에서 10년째 족발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의 장부를 펼쳐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얼리어답터였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배달 앱을 썼고 인건비를 줄이려 테이블 오더도 도입했습니다. 오늘 하루 매출은 200만 원. 겉보기엔 대박집입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딩동. 배달 주문이 들어옵니다. 4만 원짜리 족발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중개 수수료, 배달 대행비, 깃발 광고비 등을 제하고 나면 2만 5천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면 마진율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집니다. 홀에서 손님이 태블릿으로 주문합니다. 알바생이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니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월말이 되면 기계 렌털비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게다가 이 기계를 통해 결제된 카드 수수료는 일반 단말기보다 미세하게 더 비쌉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 차이가 한 달이면 알바 한 명 월급이 됩니다. 예약 손님은 포털 사이트에서 예약으로 단체 손님이 옵니다. 고맙지만 여기에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박 사장님은 말합니다. 옛날엔 건물주 월세만 무서웠는데 지금은 디지털 월세가 더 무섭습니다. 배달 앱, 예약 앱, 테이블 오더. 내 가게인데 내 손님은 없고 다 앱을 통해서만 만납니다. 저는 그냥 플랫폼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이 된 기분입니다. 열심히 족발을 썰지만 정작 높은 마진은 그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것이 박 사장님만의 이야기일까요? 미용실 원장님도, 펜션 사장님도, 택시 기사님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수료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자영업자 아니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거대한 수수료 빨대는 결국 종착지인 소비자의 지갑을 겨냥합니다. 지금 물가 상승의 주범은 이들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장님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오르면 결국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비가 무료라고요? 자세히 보세요.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이 더 비싸거나 메뉴 가격 자체가 슬그머니 올라가 있습니다. 숙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앱 수수료와 광고비만큼 방값이 비싸집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물가의 상당 부분은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지만 이 중간 유통 단계의 비용 증가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기업들이 진짜 기술 개발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 하지 않고 손쉬운 플랫폼 수수료 장사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왜 힘들게 신기술을 개발합니까? 그냥 동네 미용실, 세탁소, 식당 앱 하나 만들어서 수수료 5%씩 떼어가면 앉아서 떼돈을 버는데, 이런 지대 추구 행태가 만연하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혁신 동력은 꺼지게 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세상을 바꿀 기술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 지갑에서 수수료를 더 뽑아낼지 고민하는 알고리즘을 짜고 있는 현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수백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 이제는 소수의 플랫폼 기업 오너와 주주들에게로 이전됩니다. 노력의 대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길목을 차단하고 지킨 자에게 독점되는 사회.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 속에 감춰진 수수료 공화국의 씁쓸한 이면을 살펴봤습니다. 은행의 이자 잔치, 농산물의 복잡한 유통, 그리고 혁신을 가장한 플랫폼의 빨대 꽂기까지 상황이 이렇게까지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일 났다고 한탄만 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정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혁신을 저해한다는 핑계로 방치하기엔 그들이 휘두르는 수수료의 칼날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적어도 수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인상을 막을 견제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왜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그토록 경계하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음으론 대안의 모색입니다. 공공배달 앱이나 지자체 주도의 유통혁신이 실패한 사례도 많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됩니다. 협동조합 형태의 플랫폼이나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춘 대안적 서비스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독점은 소비자의 무관심을 먹고 자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혁신의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드는 제로섬 게임은 혁신이 아닙니다. 파이 전체를 키우고 그 가치를 참여자들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진짜 혁신입니다. 기업가 여러분, 쉬운 길보다는 위대한 길을 가주십시오. 수수료 빨대가 아닌 기술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이라면 지금은 뺏기는 것보다 투자라는 생각으로 픽업 손님에게 집중해 보세요. 소비자들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방문 포장 시 2,000원 할인? 이런 거 메리트가 없습니다. 같은 돈으로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쿠폰과 리뷰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이것보다 확실한 제안을 제시하세요. 아니,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하세요. 당장 성공한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이러한 가게들이 증가하면 소비자들도 그때는 알 겁니다. 아니, 몰라줘도 배달앱들은 긴장을 할 겁니다. 다른 업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위보다 더 큰 무서움은 흐름의 변화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져야 그들도 달라집니다. 일반 시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번에 배달앱으로 주문하거나 숙박앱을 켤 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방문해서 포장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을 호구로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다음에 배달앱으로도 주문 안 하면 됩니다. 알겠지만 프랜차이즈인 경우 다른 지점이란 대안이 충분하니까요.